50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과 늙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후반에 대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는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노년은 예상치 못한 사건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노년은 그림자처럼 찾아와 무방비의 사람들을 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일부러 노년이 찾아오는 것을 외면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익힐 수 없는 것입니다. 노년은 오로지 일생에서 단 한 번만 겪는 일입니다. 노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실생활에서 또는 드라마나 영화, 미디어를 통해서 노인들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노인에 관한 기사를 읽고서 알게 된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만 가지고 자신의 노년을 위한 마음의 대비를 끝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인정하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자신이 예전에 비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저 정도의 차이를 이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상관없이 스스로를 늙은이라고 인정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사람들은 늙은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 노년이 되면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노년이 지니는 모든 단점에 치우쳐 노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괴로움과 상실감을 견뎌내며 모든 것을 운명이라 체념하고 침묵 속에서 버텨냅니다. 또는 저항하거나 격분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노년을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로 간주해 과감하게 정면으로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노년을 즐기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 중에는 어쩌면 누군가 이미 즐기고 있는 것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노랗게 변색되어 말라버린 낙엽을 불평하는 대신 가을의 무성한 단풍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연륜은 쓰디쓴 인고의 숫자손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노인이 젊은이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대면을 하고 설문조사와 각종 분석을 통해 노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아보았고, 학습의 이해 속도와 기억력 등이 젊은이와 어떻게 다른지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쓰임새가 넓어지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며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등의 의문에 대해서 미처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활하는 모습은 인생에서 어느 발달 단계에 도달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식물이 뿌리를 뻗어내리듯 새로운 문장과 개념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아도취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유용한 대처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말썽꾸러기 아이의 부모에게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을 시기가 올 테니 기다리라는 충고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년기를 발달상의 한 단계로 보는 것도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조금 더 성숙하기를 기다려 보자는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발달은 성숙한 단계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이 진정으로 성숙했던 건 이미 여러 해 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발달이 거기서 멈출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노화에 따르는 육체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늙어감에 따라 사람의 몸은 변화하며 나빠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과정은 일정한 속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면 이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일 인생의 단계가 오로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만 발생한다면 그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다른 이유로 발생한다면 우리는 굳이 기적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사는 곳부터 시작합니다. 노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장소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개 시골이나 따뜻하고 기후가 좋은 곳이나 자손들이 사는 곳에 가까운 위치로 우리가 즐기는 것들과 가까운 곳으로 또는 물가가 덜 비싼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결정하는 일은 은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를 잘 예측할 수 없듯이 이사간 다음의 생활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활보다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친구를 사귈지, 지금 즐기는 취미를 얼마나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하면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서로 함께한다는 사실만 믿고 용감하게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는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라도 한다면 살아남은 노인은 더욱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우리는 그 공간이 너무 비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라도 하고 나면 집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더 어려운 노릇일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의 생활부터 즐거울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을 하든 하기 싫은 일을 하든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 50년을 행복하게 보내는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가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은 무척 일리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시간은 많지만 가끔 할 일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죽일 수는 없으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남은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정 사정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라 해서 노년에 어떻게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많이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자원들만 가지고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이나 말실수를 피하려면 긴장을 풀거나 휴가를 다녀온다고 해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노년은 피로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 든 상태에서 피로감까지 겹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보통 피곤하게 되면 휴식을 취해야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피로감인 경우는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점차 커질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몇 가지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말합니다. 정신적 피로감이 쌓이게 되면 상스러운 언행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기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려 비난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결정 내리는 것을 여러 번 미루게 됩니다.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낍니다. 운동이나 휴식을 취하기가 싫어집니다. 과식하거나 식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피곤할 때는 말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 어딘가에서 빌려온 말, 그리고 누군가의 명언 등도 잘못 말하기 쉽습니다. 실수로 나온 말이 오해를 일으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정말 낭패일 것입니다. 피곤할 때면 이런 실수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피곤에 젖은 상태로 노년에 들어서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즐거움이란 다만 짧은 휴가를 위한 처방일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생을 보내는 것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 자신을 괴롭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흔한 불평입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지루함이 주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농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상당한 양의 자유시간이 생겨났던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시간에 대한 문제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모든 발명과 아이디어 덕에 인간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역으로 여가에 대한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퇴로부터 은퇴해야 합니다. 노인이 되면서 줄어드는 신체적 기능과 체력에 적응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날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줄여나간다는 것이 때때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하는 속도는 젊었을 때 배운 것입니다. 그 속도가 이제는 그 사람에게 버거울 텐데 막상 변화를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익숙한 일들을 하면서 몇 분 동안 아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우리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일하는 감각을 느끼고 지금의 나이든 나에게 좀 더 합당한 속도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갑자기 은퇴를 강요받는다면 다른 곳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당신이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를 했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능인은 매니저가 될 수 있고 운동선수는 코치가, 사업가는 사업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해왔던 종류의 일을 찾기 힘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새로운 일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 보여서 시작한 일도 해보면 적성에 맞지 않아 불행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권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일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저 그랬지만 그 일에 익숙해지면서 후에 좋아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잘하게 되는 동시에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일 그 일이 어렵거나 실패할까봐 두렵거든 천천히 시작하세요. 너무 각박하지 않은 조건에서 하루 한두 시간 정도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쉽게 일을 해내는지를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일을 잘 해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해서 풀 죽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을 처음 배울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기억해 보세요. 베이컨이 우리는 젊어서 배우고 나이가 들며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라고 한 말은 틀렸습니다. 배움 자체는 어느 나이에든 해당됩니다. 사람의 근육이나 감각기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계속 약해집니다. 저마다의 동작을 하는 몸의 부위도 따라서 약해지게 됩니다. 신경계통의 변화는 시간이 가는 동안 나이 든 사람이 기억력이 없으며 어리석고 흐려지는 것을 설명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이런 부족함을 보완할 보조기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행동성에 맞게 환경을 설정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의 감퇴는 노화의 정도를 보는 가장 유력한 증상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시절 종이접기나 연을 만들던 일 또는 고무줄로 무언가를 만들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 당시 종이나 고무줄을 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 정확한 순서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가사를 기억하려 하지만 그 가사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으며 악기를 연주하고자 하지만 그 음계가 도통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사나 음표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르며 특정 상황에서 그것들이 다시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떠올리곤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억해낼 수는 없겠지만 갑자기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잊혀졌던 동작이나 말, 노래 선율이나 그림 등을 기억해내기 위해 사람들은 가끔 처음부터 특정 동작을 반복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앞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잊어버렸던 글이나 선율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잊어버린 부분을 기억해내려는 작업은 기억의 저장고를 헤맨다기보다 기억해내기에 좀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하는 쪽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감정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재미있게 일하고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 친한 사람과 함께 어울려 즐기고 건망증으로 고생하는 일을 줄이고 그리고 세상과 계속 접촉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노인들은 격렬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인들 역시 분노, 질투, 공포,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노년층이라 해서 이러한 감정이 없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 그저 기분을 좋게 가지라고 말한다면 이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이런 식의 대답을 해왔습니다. 지인에게 우울하다고 말하면 많은 경우가 그저 기운내라고 반응하곤 합니다. 이러면 자신의 감정마저 고물 취급을 받는 느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분노의 대부분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조립한 상자에 아기가 맞지 않거나 계속 물이 새는 수도꼭지에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분노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자를 다시 조립해 주거나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제안들이지만 당시의 화는 제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씨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분노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로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다면 그를 좋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과 당신 사이의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거나 그 공간에서 떠나는 편이 낫습니다. 신경안정제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 자주 화를 낸다면 아마도 자신에게 생긴 문제들이 더욱 풀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 이유는 화를 내고 있는 나이 든 사람 특유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바깥에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문제의 이유를 찾아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예전에는 감히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보면 노인들 보기에 가끔 그 젊은이들에게 질투로 인한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이와 같은 새로운 특권을 노인들이 즐기기에는 조금 늦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노인들은 나이가 많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찾고 그것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노인이 가진 특권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즐겁고 밝은 면을 보세요. 전화 통화를 할 때 어떤 일로 전화가 끊어졌는데 전화가 꺼진 것도 모르는 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대화에 끼었는데 상대방 이야기의 논점을 착각한 상태로 사람들과 계속 나누는 일도 있습니다. 후에는 자신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보고 웃어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같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할 일입니다. 자신이 유머 감각이 없다면 유머 감각이 없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유머를 내보내는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관심은 나이가 들며 나도 그런 재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유난히 풀리지 않고 힘든 날, 우리는 집에서 가족에게 그날 일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유머로서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태도의 결과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반면 유머로 넘겨버리면 그 유난스러운 날의 일은 그래도 즐거운 담화 시간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유난스럽다고 하는 일들은 불쾌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일들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친구가 넘어지는 모습은 우스운 일이지만 뼈가 부러졌다면 결코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말을 못하는 외국인의 이상한 말은 듣기에 재미있을 수 있으나 난해한 강론은 듣기 괴롭습니다. 농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모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게 들리느냐, 불쾌하게 들리느냐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 말을 듣기 전에 만일 웃고 있었다면 계속 웃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노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TV 코너를 보거나 마음 편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노인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노쇠로 인한 여러 가지 약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봄으로써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름 즐거웠던 과거를 가지고
긍정의 연습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이를 성공한다면 우리는 예전에 불쾌하다고 생각했던 일들마저 유머의 소재로 삼아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